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24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과학계 이슈 브리핑 김은수 리포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상현실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촉각 마우스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한 복합 촉각 마우스는요. 네. 이처럼 거칠음과 매끄러움, 단단하고 무름, 또 차고 따스함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사용자가 터치하는 판에 미세한 고속 진동을 전달해 해당 물체의 마찰력을 구현하고 힘과 주파수를 달리해 표면의 거칠기 등을 구현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복합적인 촉감 정보를 소형 장치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장치는 우리 기술이 세계 처음입니다. 이처럼 촉각 마우스는 바쁜 직장 여성이나 주부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류 등을 구매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는가 하면요.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옷의 재질감 등을 확인한 뒤 구매를 하면 실패율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고 듣기만 했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가상현실 세계를 현실로 만드는 차세대 컴퓨팅 시대를 열어가는 원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은 기술이네요. 네. 네, 나로 발사 성공 이후에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나로과학 위성이 촬영한 한반도 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런데요. 미래창조과학부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지난달 6일 나로과학 위성이 적외선 센서 성능 검증을 위해서 촬영한 한반도의 적외선 열 영상을 통해서 센서 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빨강, 파랑, 노랑 등 가지각색으로 나타난 열 영상은 한반도 지상의 온도 분포와 바다의 온도 분포, 각 지역별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외선 영상은 산불 탐지와 도시 열섬 현상, 또 홍수 피해 지역 관측, 화산 활동 감시 등 기후변화나 재난재해를 감시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로 과학 위성은 지난 1월 31일 카이스트 지상국과 최초 교신에 성공한 뒤 지난 3월부터 정상 운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구 주변의 우주 환경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각만으로도 물방울이 마치 춤을 추듯이 튀어오르게 하는 실험이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뇌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물이 담긴 지름 60cm의 원형 접시들 그 사이에 검은 머리의 여성 아티스트가 앉아 있는데요. 네. 한국인 예술가 리사 박입니다. 명상에 들어가자마자 접시 안에 담긴 물에 잔잔한 파동이 생기더니 서서히 물결이 일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물결에서 하나둘 물방울이 솟구치며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생각만으로 물방울을 춤추게 만든 비결은 뇌파의 급격한 변화를 이용한 뇌파 전이 기술. 뇌파를 급격하게 변하게 하면 그 위상차가 소리신호로 변한데 스피커를 울리고 그 위 물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최근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뇌파를 외부의 움직임으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뉴로피드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충분히 훈련된 사람 외에는 이 같은 일을 재현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보고도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초능력이 아니라 뇌파를 이용한 거라고 해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위성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 초경량 반사 거울을 국산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동연구팀은 국내 기술로 인공위성 카메라에 들어가는 직경 800mm 반사 거울을 가벼우면서도 사람의 눈과 같은 비구면으로 정밀하게 제작했습니다. 반사 거울은 사람의 시력에 해당하는 인공위성 카메라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부품으로 그동안은 전량 해외 제작에 의존해왔습니다. 연구팀은 머리카락을 1000분의 1로 쪼개는 수준으로 비구면 반사 거울을 정밀하게 가공했고 또 거울의 뒷면을 미세한 벌집 형태로 가공을 해서 기존보다 무게도 70% 이상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고해상도 우주용 카메라 공학 부품을 국산화함에 따라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세계 위성 영상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게릴라성 폭우가 예상되면서 취약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때인데요. 우면산 산사태를 분석한 국내 연구진이 산사태 가능성이 가장 높은 4곳을 선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를 분석한 국내 연구진은요, 시간당 3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 네. 산 표면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토질과 암석 특성, 경사도와 강우량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아차산 외에도 중량구의 용마산과 서초구 구룡산, 또 강남구 대모산이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네 곳의 산 모두 산 하부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 곳인데요. 연구진은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사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한 산사태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올여름엔 특히 큰 비가 여러 차례 자주 내릴 것으로 예보가 네. 돼 있는데요.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핵심 기능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어떤 단백질인가요? 네, 서울대 생명과학부 정용근 교수팀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신경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FC 감마 수용체 IIB 단백질이 직접 결합을 해서 신경세포를 죽임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물 실험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진 생쥐의 뇌에서 FC 감마 수용체 IIB를 제거하자 기억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눈에 띄게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마디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난해 감마 수용체와 관련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로 미국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연구 성과는 임상의학 분야 학술지인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에 실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고령화로 알츠하이머 환자가 점점 늘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과학계 이슈 짚어봤습니다. 김은수 리포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